여야는 어제 국회 과방위와 법사위를 열어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우주항공청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여야도 설치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고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세부 사항에 여야 사이에 이견이 생기는 바람에 법안이 무려 9개월을 표류하다가 여야 합의로 마침내 한국판 나사가 출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주항공청은 빠르면 5월 하순에 개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에서 7번째로 무인 달 탐사선을 쏘아 올리며 우주국가가 되었지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7월에 우주항공청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각종 시행령과 규칙 등을 둘러싼 이견이 적지 않습니다. 우주항공청법을 9개월이나 표류시켰던 것과 같은 이해 당사자들의 제밥그릇 챙기기가 재현된다면 우주항공청은 개문발차 상태로 출범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는 개문발차로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정치권을 비롯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오직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이라는 꿈만 바라보며 소화를 버리고 대성적 협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안 통과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미국은 토성 위성 탐사 우주선에 AI를 탑재시켜서 수집한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하기 전에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혁신적인 기술로 다른 국가와의 격차를 또 한 번 벌리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미국의 민간 기업들과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이 잇따라 달에 우주선을 보낼 예정이어서 어느 때보다 뜨거운 달 탐사 경쟁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러한 선진국들의 우주 개발 경쟁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기만 했지만 작년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에 이어 올해 우주항공청 설치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 발사체 시장의 65%를 차지한 미국 기업 스페이스X가 나사의 든든한 지원을 통해 성장한 사례에서 보듯이 앞으로 우주항공청을 통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우리나라 우주개발 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당은 우주항공청이 100% 기능을 발휘해서 정부의 우주정책과 민간기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복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정책실장들과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정권 핵심 인사 다수가 사건에 연루되어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를 할 우려가 있는 만큼 과연 법원의 결정이 적합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9월 감사원 발표를 통해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작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국가 통계는 행정부의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제 상황과 사회 실상을 알려주는 객관적 자료로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위한 근간입니다. 따라서 통계를 임의로 조작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반민주적 범죄일 뿐 아니라 통계의 신뢰성과 연속성, 정책의 객관성을 무너뜨리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한국부동산원의 영향력을 행사해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고 이러한 조작된 통계를 기반으로 집값이 안정되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말하는 희대의 총극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고용 분배, 소득 통계를 조작함으로써 소득주도 성장이란 엉터리 이론의 실패를 엉터리 통계로 덮으려는 엉망진창의 국정운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간 통계 조작은 일부 남미 표필리즘 국가나 과거 공산 독재 국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 위험성은 통계 조작이 신용등급 추락과 해외 자본 철수로 이어져 국가 부도 사태를 맞았던 다른 나라의 사례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 조작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에 이번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매우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반을 총괄했던 장하성, 김수현 전 대통령 정책실장이 통계 유출 단계에서 조작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통계 조작의 위선이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히 밝혀져야만 합니다. 비록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나 통계 조작 사건의 위중함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통계 조작 과정에 관련자들이 공모했던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확보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적 의혹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단순히 범죄 규명을 넘어 무너진 국가 운영의 원칙과 기강을 다시 세우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만큼 관련 당국은 연루된 인물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진실을 규명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는 법안 100건이 통과되어 오늘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은 환경 규제로 중소, 중견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던 대표적 킬러 규제인 화학물질 등록 평가법과 화학물질 관리법, 규제 자유특구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실증 특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규제 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 특구법, 토지의 용도와 밀도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특례 구역을 도입하고 민간주도 도심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계획이용법과 도심복합개발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또한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항공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법과 정부조직법, 우주개발진흥법도 처리됐고 글로벌 자원 불확실성에 대응해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산업기술보호법 등 대한민국 산업을 키우고 미래 먹거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아울러 민생과 국민안전 관련 법안도 다수 처리되었습니다. 임금을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지하공간의 침수 방지를 위해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자연재해 대책법과 교육시설 내 소방시설을 확대하는 교육시설 안전법, 지진 관련 현장 경보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측조사를 위한 지진관측법,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공중보건 위기 대응 특별법,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마약류 관리법과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영유아 보육법도 법사위에서 처리됐습니다. 또한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었던 개식용 종식 특별법도 오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다양한 민생 경제 법안들이 오늘 처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을 생각한다면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특히 4월 총선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제를 살리고 민생의 어려움을 보듬는 법안들은 아직도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국민의 삶에 도움을 드리고 보탬을 주는 민생 법안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챙겨나가겠습니다. 민생에 여야가 없는 만큼 야당에서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유정의 미를 거두는 21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방침입니다. 악마의 편집을 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정치 공세를 할 목적으로 아동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면서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로 아동의 미래와 인격을 짓밟는 아동학대입니다. 아울러 혐오 정치를 부추기고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놓는 행위입니다. 이런 혐오 정치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사실을 비트는 가짜뉴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비틀어버릴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에 강력 대응함으로써 악의적 가짜 뉴스 근절에 본보기로 삼겠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에 산적한 민생 법안 중 주요 법안에 대해 앞에서는 민생을 외치고 뒤로는 진영 논리를 내세워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50인 미만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관련입니다. 최근 중소상공인들은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높아진 전기요금, 인건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달 말 중대재해법까지 적용된다면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은 3중 4중의 고통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해 야당과 협의하며 구체적 개입과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경제단체로부터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협조를 받아내는 등 협상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추가로 새로운 조건들을 내걸며 법안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산업은행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은행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부산의 금융중심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겉으로는 지방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단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논의를 거부하며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재미없다는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 최근 서울대병원 전원 문제 등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부산홀대가 산업은행법 개정마저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지연 역시 심각합니다. 민주당은 폐기물 처분 시설의 목표 시점만을 명기하고 시설 규모를 설계 수명으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야당 주장대로 할 경우 원전 지역 주민 반발을 불러올 수가 있고 원자력 안전법과 상충될 우려도 있으며 향후 원전 계속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패장 건설은 부지 선정 절차에만 13년, 완공까지 37년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입니다. 반면 현재 가동 중인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소의 포화 시기는 2030년으로 불과 6년 앞으로 임박한 상황입니다. 야당이 지금처럼 반대만 일삼을 경우 향후 전력 공급 차질과 국민 안전상 문제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함에도 법안 처리를 단지 진영 논리로만 판단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 법안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할 것입니다.